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비츠 채널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안경테를 구매하더라도 안경 렌즈가 잘못 가공되면은 그 안경은 그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요? 렌즈 가공은 오롯이 안경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안경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들이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떻게 가공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볼까 해요. 내셔도 되고요. 네, 이쪽으로 나오실게요. 네, 이렇게 검사가 끝나면 안경을 만들기 전에 이게 초점을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의 동공의 위치를 PD미터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요. 측정을 한 값을 토대로 안경의 초점을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데모렌즈에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 놓고요. 이걸 이제 씌워서 실제로 사용자의 높이와 OH가 맞는지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펜 끝을 보고 확인을 하고, 이쪽 펜 끝을 보고 확인을 하고, 사용자의 시선 높이와 동일한 수평선에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 높이가 맞다면은 이제 이렇게 체크한 이 포인트에 맞춰서 안경 렌즈를 가공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가공실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이 렌즈의 초점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렌즈를 꺼내게 되면은 보통적인 렌즈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아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렌즈미터라는 기계인데, 이 기계에 이제 렌즈를 넣고 도수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할게요. 렌즈 봉투에 있는 도수와 실제 렌즈 도수가 똑같은지 체크를 하고요. 이제 180축으로 가공을 할 건데 180축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P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프리즘이 얼마큼 잡히냐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0에 가깝게 세팅을 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인점을 찍는 거거든요. 이 초점을 정확하게 이제 찍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못 찍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좀 엉뚱하게 찍게 되면은 난시 방향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프리즘도 좀 높게 잡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눈에 굉장히 피로감이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 없이 제대로 인점을 찍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제대로 찍었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좀 더 점을 키워봤어요. 인점을 좀 더 색칠해서 좀 더 이제 진하게 해놨고요. 요거를 축출기 안으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점들이 보이시죠? 이 점을 중심부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이렇게 찍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요게 필요해요. 축출기 뽕이라고 이제 안경사들은 보통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렌즈를 물려서 그 초점대로 기계에서 가공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양면으로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는 뽕 테이프를 붙이고, 아까 보여드린 요 렌즈는 발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발수 테이프이 렌즈를 가공할 때 렌즈가 좀 더 미끄러지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거를 여기에 꽂은 다음에 이렇게 중심부가 잘 맞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고, 이제 앞쪽에도 붙였지만 반대편에도 발수 테이프를 붙여서 렌즈가 한층 더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가공 준비가 끝났고요. 데모렌즈 빼고 테를 익히기 전에 이 테의 기본적인 피팅 상태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기본 피팅 상태가 틀어져 있다면은 당연히 테를 익혀도 그 모양이 틀어져서 익히겠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데모렌즈를 빼고 기계에 이렇게 물려서 익히게 될 거예요. 지금 메탈 소재 확인을 했고요. 익힐게요. 이제 렌즈 모양이 읽혀서 이쪽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안경테의 재질이나 혹은 데모렌즈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화면에 뜬 모양을 보고 양쪽 모양이 다르다 하면은 잘된 쪽을 통해서 대칭적으로 렌즈를 가공하면 돼요. 자, 지금 이건 오른쪽 왼쪽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쪽만 다시 읽혀서 오른쪽만 읽혀서 왼쪽을 대칭 복사한 모양으로 똑같이 가공될 수 있게 설정한 거고요.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브릿지 사이즈가 임의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브릿지 사이즈를 이 프레임 사이즈에 맞게 변경해주고, PD도 아까 측정한 PD에 맞춰서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초점이랑 OH를 측정한 데모 렌즈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렌즈에 이렇게 맞춰서 정확하게 위치가 맞는지 비교를 할 거예요. 높이가 조금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높이를 좀 올려서
딱 높이가 맞죠. 이렇게 이제 높이를 맞춰서 이제 렌즈를 가공하면 돼요. 안경사가 여기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은 이 삼각이라는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렌즈에 홈이 파져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미스가 되면은 렌즈가 쉽게 빠지거나 혹은 작은 충격에도 렌즈가 쉽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없이 제대로 연습이 필요하고요. 삼각을 보시면은 일반 삼각, 평삼각, 반무태 삼각, 미니 삼각, 벨벳 가공,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삼각들이 존재해요. 이 여러 가지 삼각들은 다음 편에서 한번 제가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메탈, 온태이기 때문에 일반 삼각과 미니 삼각,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앞쪽을 누르게 되면 이 삼각의 기본적인 그냥 설정값은 기계상에서 정해진 대로 렌즈를 깎게 돼요. 물론 이렇게 깎아도 잘 나오겠지만 조금 더 예쁘게 깎아주기 위해서는 이 메탈테 홈이 그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깊지 않은 홈에 그냥 삼각이 쏙 들어가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삼각이 바깥으로 표시가 되지 않게, 윤 선생은 그렇게 이제 미적인 부분을 또 생각해서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0.5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 0.7 정도로 해서 가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처음 기본 세팅은 그냥 절반, 그러니까 렌즈의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 딱 중간에 가공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M으로 일단 바꿔놓고 진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이즈는 0으로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M으로 바꿨던 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지금 맨 처음 세팅은 이제 50%라서 렌즈의 삼각이 딱 렌즈의 중간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전면 커브에 맞춰서 삼각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후면 커브에 맞춰서 삼각의 디자인을 하고, 요거는 이제 임의로 커브를 줘서 디자인하는 거. 오토는 이제 프레임을 읽은 값을 토대로 삼각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 수치들도 윤 선생이 가공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가공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가공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가공이 다 됐고요. 이 상태로 나사를 풀어서 렌즈를 껴보면 지금 꽉 조여지지가 않는데요. 보이시나요? 틈이 좀 있어요. 이 상태로 왜곡 검사기를 해보면은 왜곡이 많이 잡히죠. 렌즈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왜곡 검사기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게 좋고, 그럼 요거는 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줄여줄게요.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완벽하게 그냥 악어가 맞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숙련된 안경사분들은 그냥 나사를 조이는 그 감으로 렌즈가 큰지 작은지를 대충 파악을 하시죠. 기계에서 리터치를 할 건데 윤 선생 경험으로 좀 넉넉하게 줄일게요. 네, 다시 재가공돼서 나왔고요. 다시 한번 사이즈를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왜곡이 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윤 선생이 사용하는 큐비츠 기계는 지금 세팅을 조금 렌즈가 크게 갈리게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면 렌즈가 작게 갈릴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렌즈가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크게 가공하고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안경테에 왜곡이 없이 깔끔하게 가공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안경원에서 사용하는 기계마다 사이즈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안경사의 숙련된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없는 초보 안경사들이 안경을 만든다고 하면은 왜곡이 많이 발생되는 안경 렌즈를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태에도 나사가 억지로 당기다 보니까 많은 힘을 받게 되고, 렌즈 또한 왜곡이 많이 발생되는 상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뽕을 떼고 윤 선생이 의도했던 도수대로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딱 초기에 원했던 그 도수 값대로 초점이 정확하게 잘 나왔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인점을 찍고 이 인점과
아까 윤 선생이 체크했던 이 초점의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해봐서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정확하게 잘 가공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공이 완성된 안경 렌즈에 이렇게 이제 초점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 상태로 한번 씌워 볼게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은 이 초점이 정확하게 이제 잘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펜끝 보시고요, 왼쪽 펜끝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봐서 지금 윤 선생님이 볼 때는 초점이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혹시 이 안경 렌즈가 일반적인 렌즈가 아닌 다초점이나 기능성 렌즈인 경우에는 이런 이제 OH나 PD 같은 수치가 좀 더 정확하게 잘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안경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한다고 하면은 안경을 실제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내 안경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근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원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테두리의 삼각이 하얗게 보이지 않고, 또한 렌즈가 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높아 보이지 않게 예쁘게 잘 가공됐고, 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점도 사용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잘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완성되면은 이제 손님한테 나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가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안경테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고, 비싸고 덜 비싸고를 떠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안경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지 여러분들이 고심하여 구매한 안경테와 렌즈의 값어치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